이격도가 이평선 21선 기준으로 90 미만에 있을 때에 구간마다 반등이 나왔던 역사에 대해서 이격도를 기준으로 매도 실익이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 이하에 도달을 했을 때 늘 85, 6, 7, 8, 9 사이에서는 반등이 구간 나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골이 깊을수록 반등의 속도도 가팔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코스닥은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고 잦아들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 연준발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이슈,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상이 3월 FOMC 회의에서 일어날 것으로 거의 100% 가깝게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5bp씩인가 아니면 50bp씩인가 그 상승 속도에도 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상수로 다시 두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FOMC 회의에 참석했던 연준 위원들이 하나하나 발언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그 발언 속에서 매 FOMC 회의마다 앞으로 7번이 남아 있는데요. 그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3월에 당장 50bp씩 하고 그 이후 회의 때마다 25bp씩 해서 총 1%의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매파적이다 싶으면 시장은 고스란히 그 발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시장이 받아내고 있고요. 그 연준 위원의 또 다른 연준 위원의 발언이 그 전에 강한 매파의 기조를 보였던 발언보다는 좀 완화적이다라고 하면 다시 시장은 안도를 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이 또 나오는 모습들의 반복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시장이 이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 하나하나 모든 이슈들에 휘둘리는 것이 급락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 차익 매물들도 쉽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의해야 할 것이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좀 고민을 그리고 조심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좀 안타깝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저점 대비 10배 오른 종목이나 5배 오른 종목이나 최근 1년 사이에 강한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고 PBR이라는 꼬리표를 아직까지 좀 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의 바닥이 우리 지수 마냥 어디인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구간에 도달해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돌아가면서 게임주들이 연속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점이 완성이 된다면 강한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직은 가늠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와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탈출하는 매도세가 조금 깊었던 시장이 최근의 시장 그리고 오늘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어지럽고 어수선할 때마다 명확한 기준에 대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명확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준에는 꼭 실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러시아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러시아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하다라고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명목 하에 금리 인상과 그리고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는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은행과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은행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참 고생하셨고 좋은 열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행의 배당 확대가 얼만큼 확대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다. 괜히 지금 이 멘트를 듣고서 은행주를 지금 사야 되는가라는 식의 접근은 조금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오겠습니다.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 스텝, 그 다다음 스텝들을 준비해 나가셔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세는 조금 뚜렷합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수급이 전기전자로서 강한 매수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MSCI 편입이 동시효과, 종가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순매수 상위로 있는 기업들 중에 조금 뜯어보면요. 의약품 있고요. 금융업 있고요. 유통업 있고 음식료 있고 운수 창고, 통신업, 섬유, 의복, 전기, 가스입니다.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가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주가 곳곳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의식주가 조금 변하면서 우리가 이제 메신저를 쓰지 않고 우리 손에 휴대폰을 들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로 본다면 통신업도 강한 경기 방어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은 거의 한 달 전부터 동일한 섹터에서 꾸준하게 잡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매수 상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IT 부품 이곳에서도 유통 그리고 화학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섹터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어떤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할 것인가 방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불러드렸던 섹터입니다. 경기 방어주, 금리 상승 수혜주,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까지도 좀 체크를 해 보신다면 이 시장에서 그래도 내가 리스크 축소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섹터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축약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외국인들 수급을 중심으로 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월에 모멘텀 투자레터 캐치프레이즈를 명확한 기준에 의한 리스크 축소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는 가장 중심의 실적을 좀 보시고 거기에 의해서 리스크를 축소할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 섹터를 중심으로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 시즌에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 기준으로 직전 분기 대비 또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년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 중에 올해는 정말로 서프라이즈 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되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들이 좋지 않게 나온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 기업들도 본업에서는 충실하게 이익을 내고 있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도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 희망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 포트폴리오 집중이 되어야지만 희망도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그 명확한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증시의 불안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과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증시가 반등하다 싶더니 다시 꺾이고 있고 꺾이나 싶더니 이격도 90 미만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격도 96, 7 넘어가다가 다시 또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원인이 있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한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잦아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뭐 군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의 능력치 밖으로 벗어난 일이겠지만 현대전으로 들어서서는 전쟁을 했을 때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멸할 수 있는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는 현대전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전쟁에 나선다 또는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불가능함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혹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저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산을 시킨다라고 해서 러시아에 무엇이 남을까라는 생각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조금 가지고 올 때를 생각해 본다면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가지고 올 때 우크라이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 동쪽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도 그러면 러시아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푸틴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 내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취하지 않아야 할 범위 그 라인을 조금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또는 16일에 전쟁이 난다, 침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명확하게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시 격언 중에 하나로서는 회색 코뿔소다라는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때 파급력을 줄 수 있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이 회색 코뿔소를 보고서 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증시를 보면 회색 코뿔소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위험을 회피해야지 반등이 조금 나오면 현금화를 해야지 증시에 만연해 있는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러한 조정도 나오고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추가 상승보다는 현금화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좀 상반되는 개념으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도 있죠. 네.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발생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매우 큰 충격을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보고서 현재는 회색 코뿔소냐 블랙스완이냐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나의 방향은 블랙스완이다라고 하면 이미 증시에서 다 손을 털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 회색 코뿔소다라고 조금 더 기우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매맞기 전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방송에서도 좀 녹여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부터 1개월 뒤 우리 증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현 구간에서 매도보다는 조금 버텨가는 전략 그리고 반등 시에 리스크를 축소하는 전략 이것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